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6일 한국부동산원 주간 매매 수급 동향에 따르면 2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91.1로 전주보다 0.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강남 4구가 있는 동남권이 97로 가장 높았으며 대통령 집무실 이슈가 있는 용산을 비롯해 종로구 등도 91.9를 기록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공약으로 언급됐던 세금과 대출 규제 완화 등이 구체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시장에 감돌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5일 한국부동산원의 주택 유형별 매매 거래량 통계에 따르면 올해 3월 서울의 주택 매매 거래량 5,098건 중 빌라 거래는 3,303건으로 64.8%를 차지했습니다. 강북구 주택 매매 거래 226건 중 빌라는 191건으로 84.5%에 육박했습니다. 이는 아파트 가격 상승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빌라로 시선을 돌린 결과로 풀이됩니다. 지난 6일 KB부동산의 주간 KB주택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아파트의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03% 상승했습니다. 인수위가 일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해 주택 10만 가구 공급을 국정과제로 채택하면서 일기 신도시 매매가 상승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실제로 고양시 일산 동구의 경우 0.2% 상승했습니다. 2기 신도시의 경우 하락세가 두드러지면서 경기도의 집값 양극화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최슬기입니다. 이번 주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발표된 지표를 살펴보면 아파트 시장의 경우 재건축 기대감이 감도는 강남 4구,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설 용산구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일기 신도시 역시 함께 들썩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빌라 시장의 경우 강북구에서 대부분 다수의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이 강북구의 빌라에 수요자들이 시선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슬기롭게 세워보시고요. 부동산에 관련된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 생방송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해 주세요. 노란 톡방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아래 QR코드 찍고 지금 바로 노란 톡방 입장하셔서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 모두 다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올인원 지금 시작합니다. 부동산 올인원 함께해 주실 재개발 마스터 함주원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앞서서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부동산 시장, 빌라 시장으로 좀 눈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함주원 이사님이 빌라 투자 전성시대 앞으로의 전략은? 이라는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일지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현재 이제 부동산 시장을 보게 되면은 이제 아나운서분이 말씀하셨다시피 빌라의 거래량 자체가 급증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양한 보도 매체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다시피 이런 보도 내용 자체가 아파트 거래량보다는 이런 소형 주택, 빌라의 거래량 자체가 더욱더 증가됐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게 되면은 아파트 이제 가격 자체죠. 너무 높고 이런 다양한 규제 정책 영향으로 인해서 쉽게 진입하기가 힘들죠. 그로 인해서 이제 아파트 대체 주택인 빌라로 그 수요가 집중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이런 윤석열 정부가 재개발 이제 활성화 정책까지 같이 펼쳐지고 있죠. 이런 재개발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이런 소형 주택의 투자 수요가 굉장히 급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관련된 이야기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으실 텐데요. 이런 투자를 해야 되는데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지역에 투자를 했을 때 본인의 자산 가치가 크게 증식이 될 수가 있고 앞으로의 미래 가치뿐만 아니라 재개발 가능성까지 높은 지역이 어디인지 오늘 관련된 이야기 이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강의를 한번 보시게 되면 첫 번째로 이제 빌라 전성 시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늦어지면은 매물이 없어서 못 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빌라 거래량 자체가 급증을 했고요. 다양한 이제 그 규제 완화 방안으로 인해서 이런 이제 소형 주택 빌라의 거래량 자체가 굉장히 급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말 없어서 못 사는 시기가 올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관련된 기사 내용 보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봤을 때 지역적으로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강남보다 가성비가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수익성 자체가 굉장히 좋은 지역적으로 봤을 때 바로 용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앞으로의 재개발 가능성까지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이제 개발 호재의 백화점이라고 할 만큼 다양한 개발 호재가 있고 거기에 정말 재개발까지 가능성까지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용산 미래 가치에 대해서 두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봤을 때 개발할 수밖에 없는 지역, 이제 홍제동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홍제동 이제 이런 지역의 경우는 정말 노후도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정말 이제 임장 활동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에 이런 지역이 있어라고 할 정도로 30년, 40년 된 주택 단지들이 밀집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만큼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노후도 조건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개발 가능성 굉장히 높은 지역인데 이 용산 지역과 홍제동 지역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로 보시면 빌라 전성 시대 늦으면은 못 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도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도 내용 보시면 아파트 대신 빌라 바로 이제 퍼센테이지로 보시면은 64.8%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래 역대 최고 비중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런 이제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봤을 때 아파트 가격 자체 어떤가요? 정말 급증이 됐습니다. 가격 자체가 정말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서민분들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다양한 규제 정책까지 이런 영향까지 받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라든가 아니면 금리가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이자 부담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 바로 빌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래량 자체가 굉장히 높게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재개발 가능성까지 크게 열려 있습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죠. 윤석열 정부 250만 가구를 지금 전국적으로 공급하겠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서울에만 바로 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라고 했었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5년이죠. 5년 동안 50만 가구를 공급하려면은 1년에 10만 가구씩 공급을 해야 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가 이제 공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서울 안에서 이런 나대지 노는 땅이 없습니다. 이 기존 주택을 허물고 새롭게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정비 사업이 활성화돼야 되는데 이런 재건축 시장의 경우는 투자 금액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형 주택, 이런 노후 밀집 지역 안에 있는 재개발 예정지, 빌라의 투자 수요가 급증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렇게 거래량 자체가 굉장히 높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도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서울 주택 거래 중 아파트는 24.2%에 불과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제 서울 매매가 격차 자체가 아파트하고 이런 빌라 자체의 그 격차가 9건대로 벌어졌다. 아파트 가격 자체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빌라의 거래량 자체도 올라가고 있지만 아파트 이제 가격 상승분보다 빌라의 상승분이 낮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가격 자체가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3월 달에 이제 주택 거래의 빌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아파트 가격 상승과 대출 규제 때문에 실소유자들이 빌라로 눈을 돌렸다. 이렇게 보도 내용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서울 이제 3월 달이죠. 서울의 주택 매매 거래량 중에 이제 5천 건이 넘어가는 이제 그 거래량 중에 빌라의 거래가 3,300건으로 굉장히 높은 수치를 차지했다. 64%가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보시면 아파트 가격이 급격히 오르면서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이제 수요자들이죠. 이 수요자들이 저렴한 빌라로 눈을 돌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 아파트와 빌라 간 평균 매매 가격이 올해 9억이 넘어가고 있다. 격차가 그만큼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빌라의 투자의 수요, 그다음에 실거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빌라 거래량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늘어날 수밖에 없을까요? 아파트 대체 수요가 계속적으로 빌라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파트 가격 자체 서울 평균만 하더라도 지금 11억에서 12억대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여기에 이제 대출 규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이 11억에서 12억대 쉽게 접근할 수가 있나요? 웬만한 분들은 쉽게 접근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부자들의 잔치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아파트 대체 수요, 바로 빌라로 몰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플러스에서 바로 재개발 투자 수요입니다. 본인의 거주 주택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투자로 좀 이제 수익을 창출해 볼까라고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바로 재개발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겠죠.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에만 50만 가구 이상이 공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재개발 활성화 정책으로 인해서 재개발 정말 이제 날개를 달고 훨훨 날아오를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재개발 투자 수요 증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다음 보시면은 규제 완화 방안이죠.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제 종합적인 이제 부동산 완화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다양한 규제 완화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집가는 어떻게 된다? 폭등이 될 수밖에 없다. 왜? 지금 주택 임대 사업자죠. 다양한 혜택 중에 주택 임대 사업자 혜택을 부활시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임기 초반에는 이제 주택 임대 사업자를 적극 권장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집값 상승의 주범이 바로 임대 사업자다라고 말을 하면서 혜택 자체를 굉장히 축소를 시켰습니다. 폐지까지 이제 하겠다라고 이제 폐지까지 하겠다라고 했었지만 시장의 거센 반발로 인해서 폐지는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혜택 자체가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이제 윤석열 정부죠. 윤석열 정부가 이런 주택 임대 사업자 혜택을 부활시키겠다라고 했었습니다. 거기에 정말 이제 요번에 기사 나온 내용을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주택 임대 사업자를 등록을 한 주택에 한해서는 주택수에서 빼주겠다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정말 이제 소형주택이 주택수에서 빠지면은 세금적으로도 굉장히 유리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주택 임대 사업자를 인해서 빌라 수요, 이제 투자 수요가 증가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세금 완화죠. 세금 완화, 정말 과도한 세금이 지금 매겨지고 있습니다. 세금이 완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투자 수요 당연히 증가가 될 수밖에 없겠고요. 그 다음에 정비사업 규제 완화입니다. 어떻게 아직까지 확실한 규제 완화 어떻게 하겠다라고는 이제 발표된 것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완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 이런 주택 임대 사업자 혜택 세금 완화, 그다음에 정비 사업이 완화가 되면은 정말 소형 주택의 집가는 정말 폭발적으로 상승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제 투자의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어디에? 재개발에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바로 슬럼화된 노후 지역의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런데 슬럼화됐다고 해서 모두 다 재개발이 되는 것이 아니죠. 바로 개발 가능성이 높은 곳에 투자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다. 그러면 재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어디냐? 동의서를 걷는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 동의서를 걷는 지역과 동의서를 걷지 않는 지역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노후만 되어 있다라고 해서 재개발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노후 밀집 지역 안에서 추진을 해야지 재개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재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경우 동의서를
경로를 걷는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그런 지역이 어디야? 이렇게 물어보실 텐데 바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게 봤을 때는 용산입니다. 용산. 크게 봤을 때 이제 용산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용산 지역 다양한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입니다. 랜드마크급 개발 호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강남만큼 좋아질 수가 있는 지역이 바로 용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용산 지역의 경우는 강남을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강남 너무 이제 인프라가 잘 형성이 되어 있고 직장인 수요도 굉장히 많습니다. 강남을 뛰어넘을 수는 없지만 강남 버금가게 개발이 될 수가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 집무실이죠. 대통령 집무실이 국방부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의 용산, 이런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가면서 다양한 개발 이제 호재가 개발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용산 안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호재의 영향이 더 클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용산 개발 본격 이제 스타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 면적의 70% 이상이 개발 계획으로 잡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이제 전체 면적의 70%로 잡혀 있기 때문에 솔직히 용산 어디에 투자를 하던 이 개발 호재의 영향은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랜드마크급 개발 호재의 주변에 투자를 하셔야지 집가 상승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더 크겠죠. 우선 그다음에 지선, 이제 지방선거죠. 지방선거 6월 1일 날 지방선거가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선 끝나고 나면 6월 넘어가면 집가가 폭등이 될 수밖에 없다. 왜 폭등이 될 수밖에 없을까요? 바로 대형 개발 호재, 주변 노도 지역을 노리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이제 지선, 이제 다양한 이제 후보자들이죠. 후보자들 자체가 우리 지역 어떻게 개발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겠죠. 그러면은 그로 인해서 집가 폭등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 용산 정말 많은 개발 호재가 있지만 이런 이제 각 후보자들이 용산을 어떻게 개발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는 순간 이제 정말 집가 폭등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2년도 용산에 승부를 거셔야 됩니다. 미래가치 상당히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빠르게 투자의 전략 세우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높은 시세 차익 보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아파트 입주권까지 동시에 노려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용산 투자의 계획 세우시고 이 용산 안에서도 랜드마크급 개발 호재 주변 노후 밀집 지역 동서 걷고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지 정말 높은 수익 창출과 아파트 이제 한 채 받으실 수가 있는 입주권을 획득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 지역입니다. 개발할 수밖에 없는 지역 바로 홍제 역세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홍제 역세권 지금 강북 횡단선이라고 하는 이제 최고의 교통 호재가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이 이제 강북 횡단선뿐만 아니라 신분당선 연장안도 이제 바로 위에 이제 바로 생깁니다. 그만큼 신분당선, 강북 횡단선의 최고의 교통 호재가 들어가는 지역이 바로 홍제 역세권이다. 교통의 호재가 들어가는 지역과 아닌 지역의 이런 집가 상승 폭은 차이가 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홍제 역세권, 이 아래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30년, 40년 된 노후주택 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개발할 수밖에 없는 노도 조건을 갖추고 있고요. 강북의 9호선으로 이제 불릴 예정입니다. 어떤 노선이? 바로 강북 횡단선이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이 강북 횡단선은 급행 노선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급행 노선을 만든다라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만큼 수요자가 많다. 강북 횡단선을 이용하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급행 노선을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사업성도 굉장히 좋은 노선이기 때문에 홍제 역세권 집가 상승폭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노후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30년, 40년 된 주택 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개발해야만 하는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홍제 역세권의 경우는 지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말은 바로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소액 접근해서 우리는 어떻게 신축 브랜드 아파트 입주권을 획득할 수가 있는 그런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미래 가치가 높은 그런 지역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투자 포인트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 주택 임대 사업자 부활이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고의 혜택은 바로 주택수 제외 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주택수 제외 카드가 나오면 빌라
전성시대에 온다. 너도 나도 이제 소형 주택, 빌라에 투자 방향을 세울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집가 어떻게 된다? 폭등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봤을 때는 소액으로 아파트를 받을 수가 있는 유일한 투자처는 바로 재개발이다. 정말 소액 1, 2억, 3억 미만으로 해서 아파트 한 채 10억, 20억, 30억이 넘어가는 아파트 한 채를 받을 수가 있는 유일한 투자처는 바로 재개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아니면 비싸서 못 삽니다. 비싸서 못 삽니다. 지금 우리는 선점해서 투자의 전략, 소액으로 미리 접근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지역은 어디냐? 앞서서 설명을 드렸지만 바로 용산과 홍제 역세권을 주목을 하셔서 투자의 방향을 세우시면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상당히 높고 개발 가능성까지 크게 열려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랜드마크급 개발 호재 플러스 그다음에 재개발 가능성까지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가 있는 미래 가치가 높은 투자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빌라 투자 전성시대 목전에 와 있는 지금부터 미리 눈여겨봐야 될 지역들 부동산 정보 체크로 조금 더 깊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정보 체크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한 곳에 있는 다세대 주택 확인해 볼 텐데요. 방 2개짜리입니다. 현재 시세는 5억 9천만 원에서 6억 5천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용산구 한남동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입지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그 서울의 중심, 용산이죠. 용산의 중심은 바로 민족공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민족공원 이제 우측편으로 보시면 이태원 역세권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위쪽으로는 남산, 아래쪽으로는 한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중앙에 바로 이제 이태원 역세권 한남동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산과 물이 만났기 때문에 배산 임수 지역으로서 앞으로의 미래 가치 상당히 높고요. 바로 이제 민족공원도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 가치도 상당히 높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용산 민족공원 부분 개장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5월 달부터 이제 장교 숙소 부지가 개방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제 개방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도 주변 집가 빠르게 상승시킬 수가 있는 미래 가치가 높은 자연환경 공원으로 탈바꿈이 될 예정이고요. 이 용산공원 이제 옆쪽으로 수성부 기주도 랜드마크급으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 교통의 호재죠. 바로 이제 신분당선입니다. 신분당선 연장안도 도빙고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고의 교통 호재까지 들어가는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제 한남 1구역 빼고 이제 나머지 2구역부터 3구역 그 한남 누태원 개발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고의 부촌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나이론 한남이라든가 이제 다양한 명품 주거 매장이 이제 용산으로 계속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고의 부촌으로 이제 자리매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세 한번 보시면은 시세 5억 9천에서 6억 이제 중반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 전세 금액은 3억에서 3억 2천만 원. 전세 안고 투자를 하시면은 실제 투자 금액은 2억 8천에서 이제 3억대의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세가 상승 시기입니다. 전세가가 높아지면 그만큼 내 투자금도 줄어들 수가 있겠죠. 용산 전세가 상승의 이제 가장 높은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높고 재개발 가능성까지 높고 소액으로 접근하셔서 아파트 입주권 받으실 수가 있는 미래 가치 높은 투자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용산구 한남동 같이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보 체크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입니다. 지하철 3호선 홍제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 확인해 볼 텐데요. 방 구조 1.5룸 구조로 빠져 있습니다. 자, 현재 시세는 3억 6천만 원에서 3억 8천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서대문구 홍제동 역시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입지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홍제 역세권 지금은 단일 노선 3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강북 횡단선으로 인해서 더블 역세권으로 되어 있고요. 주변 이제 정비 사업 다양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인프라가 크게 개선이 되면서 이제 집가 상승 폭도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는 지역이고요. 강북 횡단선 그다음에 신분당선 연장안도 이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교통의 호재 톡톡히 받아보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홍제 역세권의 경우는 다양한 정비 사업들이 이제 추진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뭐 역세권 시프트 사업이라든가 모아주택 아니면 신속통관, 일반 민간 재개발, 다양한 정비 사업이 가능한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홍제 역세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노후가 되어 있다라는 말은 개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30년, 40년 된 주택 단지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개발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홍제 역세권 주변으로도 이렇게 다양한 정비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인프라가 크게 개선이 되면서 땅값, 집값 크게 상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시세 한번 보시면 시세 3억 6천에서 이제 3억 8천만 원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 전세 금액은 2억 2천에서 2억 4천만 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전세 안고 투자를 하시면 정말 소액으로 접근 가능하죠. 1억 2천에서 1억 4천, 1억 초반대로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높은 지역입니다. 교통의 호재와 이런 재개발이 만났을 때 주변 집가 상승뿐만 아니라 아파트 단지로 만들어졌을 때의 이 아파트 가격 자체가 크게 상승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선점 투자 전략 세우셔야지 이런 본인의 자산 가치가 크게 증식이 될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미리 확인해 둬야 하는 용산에 이어서 서대문구 홍제동까지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함주원 이사님이 용산 또 홍제동 핵심 지역 투자 전략을 주제로 1:1 무료 상담도 진행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일정과 장소, 예약 문의는 아래 번호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함주원 이사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만나보신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도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시장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선 정확하고 빠른 정보는 필수일 텐데요.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부동산 시장의 최신 정보들 모두 다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 부동산 개발 정비 전문 김원준 전무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무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무님 오늘은 어떤 지역들 함께 확인해 볼까요? 최근에 이 부동산 관련으로 젊은 분들이 상담을 많이 요청들을 하고 있으십니다. 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청약을 한번 노려본다 또는 다양한 방식으로 투자를 해서 자산을 증식해 나가면서 뭐 아파트를 투자해 볼 수 있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들을 제가 제시를 해드렸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제가 조금은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자, 앞으로 청년층 그리고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한 청약들이 좀 많이 이제 많아질 것을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런 만큼 이런 청약들을 또 노려보면서 이 청약을 지원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는 형식으로 재건축 또는 재개발 쪽에 물건도 확보를 해 놓는다. 자, 그럴 경우에는 청약은 청약대로 노려보고, 자, 내가 갖고 있는 거 재개발과 재건축은 또 그것대로 아파트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니까 최근 들어선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잠시 뒤에 방송에서 말씀드릴 내용들, 자, 이것과 연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젊은 분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어떠한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될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뭔가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하나는 포기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자, 오늘은 그게 아니라 모두 다 챙겨갈 수 있는 그런 전략들 함께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부동산 정보 체크로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 체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수인분당선과 신분당선 환승 가능한 정자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단지 내 상가 확인해 볼 텐데요. 현재 시세 1억 8,600만 원에서 2억 2,700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 1기 신도시들을 대상으로 해서 용적률을 약 300에서 500%까지 높여준다라고 인수위. 자, 하지만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를 한 내용들입니다. 자, 그런 만큼 이 1기 신도시들 집중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단순히 1기 신도시만 그렇다고 해서 보실 거는 아니라 서울 내에 있는 다양한 재건축 아파트들 역시 이와 유사한 식으로 인센티브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여건들이 앞으로 조성이 될 거라고 제가 예상을 해보고 있는데요. 자, 그 예상을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 계속적으로 공급량을 늘려나감에 따라서 앞으로 더 소형 평수대 그리고 또한 추가적으로 임대주택을 좀 늘려나가야 된다. 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라면 앞으로 이 재건축 아파트들이 핫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미 서울 같은 경우 강남 3구나 아니면 중심지에 있는 아파트들, 특히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 가격대들 부르는 게 값이죠. 자,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자, 그와 함께 1기 신도시 역시 추가적으로 용적률 인상이 있다 보니 자, 이 지역들 최근 들어서 물량은 급감하고 금매는 이미 다 사라졌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경과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조속히 추진을 하겠다라고 이미 확정을 지어놓은 상태고요. 특별법까지 나오려고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1기 신도시들을 집중해 보실 필요가 저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순히 분당만 놓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지역들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재건축 가능성이 있는 곳들이라면 한번 투자에 나서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중에서 먼저 이 분당 지역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분당 같은 경우에 1기 신도시에서도 그중에 첫 번째로 들어섰던 지역이 되겠죠. 자, 야탑, 임해, 서현, 순회, 정자, 그리고 미금까지 이 일대 노후된 아파트들, 이제 아파트들이 대부분 30년이 되어 갑니다. 자, 그러다 보니 재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들이고요. 자, 그와 함께 이 도로망들은 서울까지, 강남권까지 바로 접근이 가능해지는 지하철 노선과 그리고 고속도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지역들이 개발이 되게 된다면 거의 강남과 맞먹을 수 있는 그러한 지역으로 변화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까지는 이 판교 지역에 밀려서 새롭게 들어선 이 신도시 판교에 밀렸을 수밖에 없었지만 자, 이제는 그렇지 않죠. 이 분당 지역 지켜볼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분당선과 신분당선 두 개의 노선을 갖추고 있으면서 자, 그리고 다양한 업무 시설들이 확보가 되어 있는 그리고 다양한 도로망들까지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 지역들은 계속적으로 커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인근에 있는 서현동도 마찬가지이고요. 이 주변에 있는 신도시들 중에서 중심 지역들, 특히 서현동과 정자동은 집중해서 매집에 한번 나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역에서 제가 아파트를 사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자, 아파트를 구입을 하시게 될 경우에는 취득세라든가 보유세 등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세금적으로 디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단순 아파트를 노려서 그리고 큰 금액 약 5억에서 7억대의 그런 갭 투자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자,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상가, 아파트가 있고 그 안에 같은 주소를 공유를 하고 있는 상가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노려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다들 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상가를 갖고 있으면 나중에 상가로 받는 게 아니냐. 자,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 아파트 단지 내의 상가들이 매매에 있어서는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요.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이유가
자, 결국에 재건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 상가동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자, 하지만 이 상가를 갖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예전처럼 이 인기 없는 상가를 다시 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아파트의 한 세대를 차라리 받는 거를 더 희망을 한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사업성이 나오고 이 지역에 있어서 상가보다는 아파트가 더 인기가 있는 지역, 그리고 향후 재건축을 진행을 했을 때 충분히 그 여력이 있는 곳이다라면은 정관에서 정하는 거에 따라 분명히 가능하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최근 강남권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상가들 인기가 급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이 분당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은 대기업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정자동입니다. 자, 이곳 바로 두산타워, 현대중공업 R&D 센터 같은 경우 현재 건축 중에 있고요. 자, 이거는 네이버 본사가 되겠습니다. 네이버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일대 고연봉의 직장인들이 많이 모여들고 있는 지역이다. 자, 서현동과 정자동 집중해 보시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주택전시관이라고 예전에 일기 신도시 분양을 했을 때 사용했었던 이 샘플하우스 용도의 부지. 자, 이건 역시 다양한 업무 시설들을 앞으로 들어설 예정이고요. 바이오헬스 허브로서 조성을 한다라고 합니다. 부지도 상당히 넓고요. 건물도 상당히 큰데 앞으로 이곳을 대형 업무 시설로 또 개발을 하게 된다라면 한번 볼만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이 집값 같은 경우에 최근에 그 단간 5년 동안의 상승 랠리에서 이 분당 지역은 그렇게까지 각광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자, 이 지역들 같은 경우 어설픈 아파트 연한으로 인해서 재건축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들 많이들 생각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인기가 좀 뜸했던 게 사실입니다. 자, 하지만 이제는 일기 신도시들 용적률뿐만 아니라 리모델링, 재건축 등 다양한 형식으로 인해서 바로 인센티브를 많이 받을 게 충분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기 신도시를 이제 투자할 시기가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저희 회원들 같은 경우에도 작년부터 이 지역에 계속적으로 투자를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계속적인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특별법까지 나온다라고 하니까 계속적으로 그 금액대는 높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재건축 아파트, 재건축을 노리고 투자를 할 때 어떤 것들 따져봐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용적률이 낮아야 되고요. 자, 여유 용적률이 높아야 됩니다. 자, 3종 또는 상업지구에 있어야 그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자, 그리고 수직 또는 수평 중축이 힘든 곳, 리모델링 말씀드리는 겁니다. 리모델링이 힘든 곳으로 들어가셔야 손해볼 일이 없다. 자, 그리고 교육 환경 영향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도 통과를 할 수 있는 곳. 자, 그리고 주민들의 협조가 좀 잘 되고 업무 시설이 가깝고 계속적인 발전이 가능한 곳을 노려야 장기간의 재건축 기간 동안에도 가격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상가 사두면 새집 준대요. 자, 신문 기사입니다. 자, 아파트를 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아파트를 갖고 있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단지 내 상가입니다. 자, 이런 것들 갖고 계시면 분명히 금으로써 환급이 가능해진다. 자, 지금은 볼 별 일 없는 상가, 인기도 없고 월세도 거의 안 나오는 썩어버린 상가인데, 자, 이게 나중에는 주택 규제, 지금 이 규제 틈새에서도 살아남고 있는 상황이고 향후에 다주택자는 피하고 입주권까지 노려볼 수 있는 이런 투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인터넷 검색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단순히 하나 말씀을 드려본다라면, 자, 송파의 올림픽 선수 기자촌 아파트의 상가입니다. 자, 이 지역 바로 개발이 진행이 됨에 따라서 상가의 가격대가 단 몇 개월 만에 2배 이상이 올라버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오르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상가를 사고 있는지 알아보시고 투자에 나서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다주택자는 상가 매수가 유리하다라고 합니다. 다양한 세제 혜택들을 노려서. 자, 그리고 상가 조합원 재건축 분담금 폭탄은 피한다라고 합니다. 자, 예전에는 이 상가 조합원들한테 분담금의 폭탄이 좀 떨어졌다라고 할 텐데요. 자, 사실 이 연한, 그러니까 노후 연한이라든가 이 상가의 가치를 따졌을 때 평가 금액이 사실 많이 안 나왔었던 게 사실이지만 작년경에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법이 개정안을 통과를 하고 이제 상가 조합원들한테도 조금은 더 크게
다가갈 수 있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자, 대선 끝났으니 오늘만 남았다. 재건축 기대감에 수천만 원씩 뛰는 1기 신도시 호가. 자, 1기 신도시 급매 이제는 더 이상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아파트들 가격대 이미 많이 올라갔죠. 자, 프리미엄도 꾸준히 붙어 나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자, 그것들보다도 아파트 단지 내의 상가를 노려서 얼마 안 되는 금액으로 투자를 해서 재건축을 한번 노려보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상가이기 때문에 상업용 시설이기 때문에 청약을 노리는 데 있어서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젊은 분들, 특히 신혼부부 청약이라든가 아니면은 젊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청약들, 그런 것들을 노리시는 분들한테도 큰 문제가 없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런 만큼 청약은 청약대로, 재건축은 재건축대로 한번 노려보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두 개 중에 하나라도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청약이 되고 나서도 이게 재건축이 된다라고 한다라면 자, 그만큼 더 좋은 건 없겠죠. 자, 한 번에 아파트가 두 개까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런 것들 노려서 투자에 나서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매매가 정리해 드릴 텐데요. 매매가 1억 4천에서 2억 2천대 소액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소형 평수대의 상가이기 때문에 취등록세 같은 경우에도 소액 구간, 약 4%대 구간에 형성이 된다. 자, 그런 만큼 취득세 있는 부분에서도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신에 월세는 뭐 거의 안 나옵니다. 월세 썩어버린 건물에서 뭐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자, 월세 20만 원 받으려고 투자하는 건 아니고요. 향후에 재건축에 대한 프리미엄 노려서 투자를 하라. 재건축에 대한 프리미엄 또는 입주권 노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월세 같은 경우는 이 정도가 나오고 대출 같은 경우는 좀 힘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썩어버린 상가니까 대출도 거의 안 나오고 하니까 약 1억에서 2억 정도 소액의 투자되는 상가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당 정자동 같은 경우 그리고 서현동 같은 경우에도 역세권과 업무시설, 학원가 및 학군의 조화가 잘 이루어진 지역입니다. 정자동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업무시설들 위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서현동 같은 경우에는 이 시범단지가 형성이 되어 있고 가장 먼저 아파트가 들어섰던 지역입니다. 자, 그런 만큼 서현동 지역도 투자 한번 나서보실 필요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자, 대기업들이 주목하고 개발하는 지역입니다. 자, 이건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요. 서울이건 어디건 지방이든 어디건 간에 대기업들이 좀 들어가려고 하는 지역들, 대기업들이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하는 지역들, 자, 그런 지역들 무조건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건 기본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타 지역 대비 여유 용적률이 높고 종상향시의 그 개발 가치는 높아진다. 이미 용적률 300에서 500% 이야기가 나온 지역입니다. 자, 그리고 1억에서 2억 소액 단지 내 상가 매물로 향후 입주권을 노려보자라고 제가 추천을 드린다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건축을 향한 청신호들 하나둘 켜지고 있는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같이 체크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정보 체크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서울 내 황금 노선이죠. 9호선 이 신논현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 확인해 볼 텐데요. 원룸 또 투룸 구조 갖고 있습니다. 현재 시세는 6억 8천만 원에서 7억 6천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서초구 반포동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금액만 보면 비싼 것 같죠. 자,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지역들 강남 한 중심축이고요. 자, 그리고 이 아파트로의 개발이 계속적으로 말이 나오고 있는 지역들입니다. 원래 최초 추진하려고 했었던 것도 자, 가로주택 정비 사업 아파트 약 2개 동에서 3개 동 정도로 올리려고 했었던 거였는데 이야기가 좀 달라졌습니다. 자, 일단 신문 기사 하나 보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서울시에서 새로운 정비 모델로 모아타운, 가로치고 모아주택, 자,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발표를 하고 자, 지금 계속적으로 서울시에 있는 주민들한테 참여를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자, 단순히 말씀을 드리면 여기는 강북입니다. 이미 선정이 된 지역인데 용적률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약 300% 정도를 적용을 해서 자, 지하 2층에서 지상 최고 35층의 13개 동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조성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 지역도 아파트 만들어 놓으면 볼만할 것 같은데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강남 지역이 그렇습니다. 소형 아파트들을 원래 올리려고 했었던 지역이었지만 이제 이 모아타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미 이 지역들은 물건들이 쏙 사라져 버렸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지역인데요. 자, 일단 지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포자이 다들 아시죠? 반포자이 평당 1억 1천에서 1억 2천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자, 오늘 말씀드릴 지역은 여기서 경부고속도로를 뿅 넘어오게 되면은 3호선, 7호선, 9호선, 2호선 지나가는 강남대로 라인입니다.
자, 이 강남대로 라인의 신분당선까지 이제는 이 강남대로를 통해서 이 위쪽으로 뻗어나가게 되는데요. 신분당선 같은 경우 이달 말경 완공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지하철 7호선, 9호선 신분당선이 형성이 되어 있는 이 반포 1동 지역입니다. 자, 이곳에 지금 모아타운 이야기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그중에서도 오늘 말씀드릴 지역, 이 경부고속도로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지역입니다. 자, 이 건물 같은 경우에도 경부고속도로에 있는 다양한 호재들이 진행이 됨에 따라서 그 가치는 계속적으로 올라갈 것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반포동, 자, 이미 충분한 그 가치, 입지적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지만 이제 이 노후됐었던 지역들이 아파트로 변화가 된다라면 그 가치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자, 반포 자이의 가격을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일단 국제기업 복합지구 사업, 삼성동을 중심으로 해서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들어오고 이 일대에서 다양한 업무 시설들 형성이 된다. 자, 역삼동과 이 반포동 일대까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걸어서도 도달 가능하고요. 지하철 9호선 통해서 약 5분이면 도달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 만큼 가까이에 있는 호재다. 걸어서 20분, 지하철 타고 5분 걸리는 호재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신분당선 연장 개통 일단 1차까지 5월 말경 연장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미 공사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 신분당선이 이제는 또 용산까지 가버리게 되니까 지하철 9호선, 7호선 그리고 이 신분당선 통해서 서울 내에 있는 웬만한 업무 시설들은 다 도달이 가능해진다. 강남은 안 그래도 좋은데 교통이 더욱더 좋아져 버린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롯데칠성부지 서쪽 롯데타워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하든 간에 호재인데요. 자, 말씀드렸던 반포동에서 걸어서 약 10분 거리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앞에 분당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렸죠. 대기업들이 투자하는 지역을 무조건 들어가라. 강남대로 라인 따라서 논현동과 반포동 일대에 엄청난 큰 건물들, 타워 크레인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회사 사옥들과 함께 다양한 상업시설들이 더욱더 커져 나가고 있는 지역이니까 이 지역은 앞으로 더욱더 발전해 나갈 수밖에 없어진다. 자, 그리고 영동도로 통합개발 사업 이미 첫 삽은 떴습니다. 하지만 10년 이상 걸릴 사업이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는데요. 단순 개발 사업으로 6년에서 7년을 바라본다라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 그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장기적인 개발 사업 존재하면서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자, 이곳에 아파트가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길 건너편에 있는 이 반포자이와 함께 지상 공원화가 되는 이곳 경부고속도로를 내려다볼 수 있는 조망이 확보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안 그래도 녹지가 부족했었던 강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경부고속도로 일대 이 위쪽을 공원화시키고 상업시설이 들어서고 공연장이라든가 다양한 것들이 들어서게 된다라면 이 지역은 상업지로서 그리고 다양한 거주지로서의 그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진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짧은 공사 기간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이건 역시 약 7년에서 10년 이상짜리 장기적인 개발 사업이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앞으로 추진을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지역 반포동 지역입니다. 지금 지도로 보시면 약 빨간 모습들 많이 보실 수 있는데요. 자, 이 지역들, 특히 제가 말씀드린 이 지역은 경부속도 바로 옆에 있으면서 소규모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했었던 지역이었지만 이제는 좀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오세훈표 재개발을 통해서 이 지역 일대가 이제는 반포자이를 올려다보지 않아도 되는 지역으로 바뀌어 나갈 수 있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 포털 사이트 부동산 탭 들어가셔서 실제로 이 반포동 지역과 길 건너편에 있는 논현동 지역 비교를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가격 같이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매매가 6억에서 7억 중반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전세 놓고 투자 시에는 약 4억 정도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좀 여유 있게 생각을 하시고 투자에 나서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월세 같은 경우 보증 3천 기준 월 120에서 140만 원 정도까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경부고속도로와 강남대로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절호의 입지다. 자, 반포자이 등 주변 일대 고가 아파트들 집값 얼마만큼 올라가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2호선, 3호선, 7호선, 9호선 거기다 신분당선까지 지나가는 입지가 정말 좋은 곳이다. 자, 그와 함께 이 재개발 그리고 모아주택, 모아타운에 대한 개발 호재가 있으니까 한번 그것들 점검을 해보시고 투자에 나서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초구 반포동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김원준 전무님이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무료 세미나를 진행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 아래 번호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김원준 전무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전무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만나보신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도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남아있는 부동산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노란 톡방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QR코드 찍고 지금 바로 노란 톡방 입장하셔서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 모두 다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